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잔고는 764만원입니다. 764만원요. 그래서 플러스 14만원입니다. 오늘은 참 느낀 바가 큽니다. 제가 오늘 대구 갔다 오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 5시쯤 들어와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수익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대구 가서 제가 그 휴대폰으로 거래를 할까 싶어서 그 휴대폰에 그 HTS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아침에 분위기 보니까 좀 이 시장 느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 종목을 좀 정리하려고 주문 넣는데 한동안 휴대폰 거래를 안 해가지고 공인인증서가 이게 업데이트를 안 시켜놔가지고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거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매매할 수가 없구나, 좀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9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반 정도는 오르고 있고 반 정도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충 하면 본전은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그리고 이제 거래도 못하니까 휴대폰 꺼버리고 볼일 다 보고 아까 들어와서 딱 봤는데 운 좋게 플러스 14만원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볼일보러 안 가고 집에서 거래했다면 이 수익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마이너스 한 2만원 정도나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거래를 거래를 너무 짧게 해서 계속 복을 놓쳐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건드리지 않고 조금 길게 보고 몰빵이 아닌 비중을 한 50만원 정도치로 잡고 그냥 길게 보고 놔두면 한 5종목 잡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상한가 들어가는 뭐 이런 방식으로 좀 길게 보는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밤에 미정시부터요 강밥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원 두 자리를 결선 투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뉴스 지나가는 걸 봤는데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상당히 주시하면서 시장에서 이 결과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제가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증시 보시면 어저께 1점 몇 프로 빠졌다가 들어올리는 게 약했습니다. 0.5니까 반 정도밖에 못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상승으로 계속 가려면 빠진 흐름만큼 이게 되돌려줘야 되는데 5일선에 거의 걸치다시피 해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미정시를 지켜봐야 방향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반등이 약했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면 마찬가지죠. 5일선을 거의 회복 못한 것 같아요. 어제 빠진 거에 비해서 조금 덜 올라오는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밑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면 한번 꺾이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불안한 상황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오늘자 국내 증시 제가 비록 못 봤지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오랜만에 연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다우지수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다우지수가 지금 계속 전고점 부분을 살짝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 모양 일봉인데 잘 한번 보십시오. 옆으로 쫙 흘러가고 있는데요. 거래소 지수 보시면 여기서부터 지금 미국 증시가 못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만 쫙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을 당겨 올리면서 약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국내의 동학개미로 일컫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확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봤었는데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동학개미의 승리로 붙여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하루하루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요. 1월 4일날 원래 처음 거래일날 개인이 1조를 샀습니다. 기관이 1조를 팔았고요. 외국인이 관망하는 분위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1월 5일 어제 보시면 외국인이 2천억 정도 팔고 기관이 5천억 정도 팔았는데 그걸 7천억을 개인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심해졌어요. 외국인이 한 6,700억 정도 팔고 기관이 1조 3천억을 팔았어요. 합쳐서 2조 가까이 되는 물량을 개인이 다 매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금 원래 들어와서 4일, 5일, 6일, 3거래일 동안에 거의 3조 7천억 정도를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엄청난 물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는 상끌이 보통 표현하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지수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게 일반적인 통설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동학개미들의 파워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한 2조 가까이 합쳐서 3조 가까이를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가 버리는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서 조금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물 쪽도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까지 계속 그 매수 포지션을 많이 잡고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 12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이때 만기죠. 만기 끝나고 나서부터 물론 이제 롤오버 했는 물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앞쪽에 그 11월 달 이전에 그 계속 선물 매수해놓은 잔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롤오버로 넘어왔다. 이게 다음 달로 이렇게 다음 분기로 넘기는 그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전월물, 차월물 해갖고 넘겨갖고 그 매수를 깔고 왔다고 치더라도 지금 팔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조 8천억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물론 이제 롤오버 물량은 저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몰라서 그냥 못했을 뿐인데 일단은 선물 매도가 상당히 많다는 것하고 콜도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풋을 매수를 했는데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선물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개인들이 콜 매수에 상당히 지금 그 몰린 것 같고요. 풋 매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옵션 만기가 다가올 때 만약에 아래쪽으로 확 빠져버리면 콜 매수 풋 매도 잡고 있는 개인들한테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물하고 선물 옵션까지 합쳐서 봤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지금 아래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 기관은 물론 이제 선물하고 현물을 프로그램 물량으로 해서 이제 해지를 하기 때문에 큰 그게 없더라도 외국인이 완전히 아래쪽으로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장세입니다. 근데 제가 불안감을 가진다고 말해도 이 말하기가 상당히 참 좀 부끄러운 게 이때부터 불안하다 그러는데 제가 불안하다 그러고 나서 지금 3,000포인트를 찍어버렸습니다. 오늘 찍고 내려왔네요. 3,027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목표로 잡던 3,000을 터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불안하다 그랬는데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 증시로 보면은 미국 증시로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일리가 있어요. 지금 좀 뭔가 불안하게 못 가고 있는 상태니까 불안감이 느껴지는데 국내 증시는 그냥 완전히 끌어올려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불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좀 민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도 불안한 건 불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불안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불안한 상태, 단기 고점이 아닐까. 3천을 터치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빠질 수 있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동학개미들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뻗칠지 외국인 기관의 매도를 전부 다 극복하고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상끌이 매도에 밑으로 끌려 내려갈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다른 종목들은 제가 시장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제가 가진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갖고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그린케미칼하고 TPC 글로벌을 잡았어요. 이 그린케미칼이 효자였습니다. 오늘 얘가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50만원치 잡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종목들을 50만원치씩 쭉 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도가 관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더니만 하나가 상한가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서 플러스 15만원이 나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종목 전체가 마이너스 만원 나왔고 그린케미칼이 15만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린케미칼은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아까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 정말 아까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그 멀리 갑니다. 보통 제가 옛날에 CS 베어링도 딱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딱 그 그림 보시면 이 전고점 부분에서 안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얘를 딱 뛰어넘는 양봉이 딱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위로 쏴버리더라고요. 확 당겨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뭐죠 단일가 경고 지정이 거의 풀렸을 겁니다. 10거래일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딱 쉬고 나서 오늘 상한가로 땡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겨 올리고 나면 여기서 통상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계속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갭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은 안 팔고 가져가고 싶었는데 다른 종목을 다 팔았기 때문에 한 개만 남겨놓는 것도 조금 모순이다 이래 싶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계좌를 탁 털고 제가 보는 시황이 하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챙길 거 챙기고 현금 쥐고 내일 상황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자 이런 관점으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것까지도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그 매수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파는 게 좀 아깝다 싶긴 한데 요 갭으로 뜨는 거 잡아먹으려고 괜히 갖고 있다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 다 팔았습니다. TPC 글로벌 팔았고요. 이 종목도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에 참여했다면 올라갈 때 이럴 때 여유에서쯤에서 팔 수 있었지 싶은데 일단은 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끝나고 보니까 쭉 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TPC 글로벌을 좋게 보는 이유는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자동차 관련주보다는 지금 그 최근에 오르는 종목들 보시면 그 정치 테마주 이재명 관련주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보시면 동신건설 급등했다가 급추락했다가 다시 또 끌어올리고 있죠. 어마어마한 그 힘으로. 그 다음 프리엠스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또 토탈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전부 이재명 관련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근데 TPC 글로벌이 이재명 관련주로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아직까지 시세가 폭발하지 않은 이재명 관련주 해서 분위기 타고 나면 언제든지 끌어올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력이 언제 끌어올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50만원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계속 남겨놓고 싶은 종목이었지만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꼬리도 좀 달렸고 하니까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만 일단은 조심하자 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꽤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가진 9종목 중에 제일 괜찮은 종목이 그린케미칼 여기서 수익이 났고요. TPC 글로벌도 좀 괜찮게 지켜볼 만한 종목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알리코 제약은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동물구충제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그 무상증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락 어쩌고 저쩌고 나와서 좀 복잡하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동물구충제 테마가 일회성으로 거의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체시스가 대장으로 그걸 올렸는데요. 오늘 꼬리 달고 다시 말아 올리는 걸 봐서 언제든지 이게 조리독감으로 올리든 뭐 동물구충제로 올리든 체시스가 대장으로 해서 움직이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 이글벳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지금 이글벳이 3등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체시스가 1등, 그 다음 제일바이오가 움직이고 제일바이오 움직이면 알리코 제약이 동물구충제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고 이글벳은 한 3등 그룹쯤 되어가지고 얘도 팔아버렸습니다.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 CJ시푸드는 그 확진자가 계속 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 줄죠. 제가 봤을 때 K방역에 지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 거리두기만 계속 그 길어지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버티기 힘든 마찬가지 대한민국 경제 자체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의 확진자가 6만 명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아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12명인가 걸렸는데 이게
그 가족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확산되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빠른 속도로 번지는 심각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올 수 있는,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확진자 이거 안 줄어들고 제 생각엔 1500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위험하게 보는, 그 불안하다고 보는 화이자 백신하고 지금 문제점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백신 접종이 그 확산세를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백신 접종하는 횟수가 너무 느립니다. 2회 접종해야 되는데 1회 접종 맞고 약이 없어서 2회 접종을 못하니까 그 다음 또 뭐 약을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나눠갖고 줄여갖고 접종하고 뭐 이렇게 변칙을 막 쓰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접종했는 그 의사가 코로나에 걸려버리고 그 다음 접종했는 사람이 기저질환 없었는데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 터지면 정말 심각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식품 관련주들이 오를 것 같다 해서 식품 관련주는 조금 오늘 길게 할게요.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식품 관련주 중에 보라티알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올라가는 쪽보다는 새롭게 안 올라간 종목 쪽으로 노리려고 들어갔는데 2.6%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정리했습니다. 오늘 뭐 다 정리하고 싶었어. CJ10푸드는 못 따라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같이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리독감 이글배 정리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대한과학하고 태경케미칼입니다. 이건 그 콜드체인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2월 달에 들어오려고 협상 중이다 했는데 그런 기대감은 물론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면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시세 분출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밀린 것 같아요. 꼬리 달고 짧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안감이 좀 있다 싶어서 시간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종목 전체를 다 정리하고 100%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764만 원 현금 가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내일장에 괜찮아 보이는 것은 정치 테마주 중에 윤석열 관련주는 그 서현 탑메탈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어제 그 버려버린 모베이스 전자, 이거 그냥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팔고 나서 싶었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던져붙는데 장후반에 끌어올리길래 이거 잘못 팔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중에는 서현탑메탈하고 모베이스 전자 이 정도가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이쪽보다는 이재명 관련주가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는 지금 동신건설이 거의 대장으로 시세 분출이 나왔고, 그 다음 프리엠스 올라가고, 그리고 토탈소프트도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간 거 따라가긴 좀 어려우니까요. 이제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후발주자들이 땡겨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거의 그 선두권에서 밀렸다고 봅니다.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이 터졌어.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까지 던졌는데 오히려 역풍 맞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낙연 그 대표가 거의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그 독주할 가능성이, 윤석열 총장은 지지율에서는 강하지만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함 때문에 당장 대선으로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그래서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관련주가 강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그 지수가 혼란스러울 때, 지수가 꺾일 때 대체로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지수가 꺾이니까 대선 관련주 중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 들어가고, 조금 건수만 잡히면 오리고기 급등한다 그러니까 정다운, 이것도 이제 오리 관련해서 급등, 이게 이제 오리 관련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이재명 관련주 중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해놓은 게 제가 뽑아놓은 게 대체로 이재명 관련주인데요. 상한가 많이 들어갔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형제 엘리트, 이거는 교복 만드는 건데 이것도 이재명 지사 교복 무상 지원인가 이런 식의 다 그런 한 다리씩 걸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TPC 글로벌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세가 조금만 좋아진다면 한 번쯤 쏘아올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아버린 것은 시장 상황 때문에 팔았고 이 종목은 노려볼 만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선 관련주, 정치 테마주 중에 이재명 관련주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저는 노려볼 겁니다. 그 다음 괜찮아 보이는 게 탄소 중립 관련해서 그린 케미칼이 대장입니다. 거의 제가 여기서부터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올라가고 나서 2차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고요.
뭐 조정받든 했든 간에 아직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종목 말고는 탄소 중립에서 괜찮은 종목이 그렇게 없습니다. KC코트레일은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많이 못 따라가고 있죠. 실적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정도로 탄소 중립 쪽에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제시케미칼 마찬가지로 관련 있는 종목이고 한솔홈데코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의 종목들이 이건산업은 좀 땡겨 올리다가 잠시 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들, 이쪽 종목들이 지금 강해 보입니다. 이쪽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긴 한데요. 이건 정말 좀 특이하죠.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시세를 보니까 34,000달러까지 갔는데요. 이게 보시면 갭으로 뜨면 누르고 갭으로 뜨면 누르다가 오늘은 그게 갭으로 그렇게 안 뜨니까 밀어 올렸죠. 양봉으로. 위지트 같은 종목은 급등해 버렸습니다. 얘가 대장입니다. 거의.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시간에 의해서 다시 또 뒤로 꼬리를 달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건 비트코인은 급등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인 이 종목들은 상당히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갭 뜰 때 잡으면 음봉으로 계속 지금 보시면 계속 음봉이죠. 그것도 그냥 음봉이 아니고 밑으로 빠지는 음봉이 아니고 갭으로 띄웠다가 음봉, 띄웠다가 음봉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면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장 시작하고 나면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받으니까 뒤로 밀리고 계속 그렇죠. 위로 띄었다가 누르는 이런 방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래쪽에서부터 양봉으로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뜨면 눌러버리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중에 이재명 지사 관련주나 윤석열 관련주 혹은 서울시장에 안철수 대표가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안철수 관련주 이 무거운 안내비 또 갭으로 떠갖고 내가 대장이다. 확실한 대장이죠. 안내비. 이런 쪽으로 보시면 안철수 관련주들도 대다수 까뮤엔씨가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써니전자도 있고 이렇게 강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쪽하고 그 다음에 이 KN하고 이쪽도 국민의힘 쪽에 관련된 종목이 있는 것 같고 정치 테마주 쪽 종목들이나 아니면 탄소 중립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주 이런 쪽에서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이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지수 흐름을 먼저 체크하고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한 마이너스 0.7 정도,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짐작하건대 지금 이 부분이 걸려 있거든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 시장이 이제 관심이 보여진다 이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조정받고 싶은데 조정받을 빌미가 없느냐 이래갖고 이제 건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원 의원 2명 중에 민주당 의원이 1명이라도 뽑히면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부통령이 거기 민주당 자동으로 들어가진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1명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원은 원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고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기업 규제를 하는 이런 법안들, 민주당이 보통 보시면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이 뭐 석유회사라든가 기업들을 막 밀어줘갖고 방위산업 이런 쪽을 미는 그런 회사고, 민주당이 노동자 인권 이런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하고도 상당히 이제 갈등이 될 수 있겠죠. 인권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상원에서 통과돼 버리면 기업 규제라든가 이런 쪽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아까 뉴스에 민주당 1명이 거의 확실시 된다 하고 나서부터 미국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어서 이걸 빌미로 해서 미국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게 빠졌을 경우에
미국의 뭐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이 우리나라 지수에 무슨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빠지면 국내 증시 혼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서 핑계거리로 작용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구나 해서 눌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연결해서 봅니다. 동학개미의 힘이 얼마나 강할지 저는 일단 좀 불안하게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뭐 시장 볼 것도 없으면서 말은 되게 길게 해서 25분이나 됐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한우 시장 그 결과를 마치고요. 내일은 특별히 뭐 유망 종목 없습니다. 시장 상황 지켜보고 내일 장 끝날 때쯤 종목을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 매수한 종목들은 내일 장 끝나고 방송할 때 내일의 유망 종목 해서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